자, 그래서 우리가 NoSQL을 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몽고D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요런 것들. 이게 우리가 NoSQL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G 시스템에서 몽고DB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SQL도 제공을 합니다. 해보시고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산업 형태에 이제 쓰이는지, 장단점이 뭔지, 특징이 뭔지,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제가 지울게요. 빠르게 지우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단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데이터 분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분산의 반대말이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참 좋은데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처리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볼륨 용량이 커지면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늦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제 분산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한마디로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퍼포먼스. 소위 성능이 되게 중요해져요. 이제 그 성능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이런 빅데이터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니즈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그러면 이젠 관계형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안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자 not only SQL, SQL 이외의 것들도 처리 가능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몽고DB 같은 것들이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별도로 제공하는 체험 수업에서 이제 체험해 보시면 아 재밌다라고 하실 거예요. 예,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NoSQL로 우리가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강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판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강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들 좀 가볍게 퀴즈도 좀 풀 수 있도록 제가 뭐 좀 재미난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코드로 핸드폰을 딱 접촉해서 바로 퀴즈 플레이 즐길 수 있도록요. 이런 저희 가상 공간에서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그라운드처럼요. 네, 그렇게 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강점이에요. 감점 아니에요. 강점 세 가지예요. 예. 강점 세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형의 단점이 결국 NoSQL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처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처리가 빠르다. 그러니까 신속하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NoSQL이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용량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연산 처리가 SQL로 처리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NoSQL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구조,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 이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는 우리가 약간 분산 처리, 병렬 처리, 분산 처리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XML이나 JSON 같은 형태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CSV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한 이제 분산 처리도 가능하고 속도도 빠릅니다. 자,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단점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NoSQL은 무조건 만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역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우리가 이게 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멀지거든요. 데이터를 합치거나 하는 것들인데 관계형 데이터끼리는 결합이 잘 안 돼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끼리 결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SQL을 하셔야 돼요. 예. 관계형 데이터끼리는 결합이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의 일관성하고 정합성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특정 행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 뭐 하나 바꾸면요, 나머지 얘네들도 다 영향도 받고 따로따로 다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산 처리를 하는 이 지금 NoSQL에서는 데이터 이런 일관성이나 정합성 유지 기능이 좀 약합니다. 네. 혹시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보시면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요 아이콘이 큰 게 하나 보이시잖아요. 큰 건 아니고 작은 거요.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라 제 자료 화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막 가끔씩 아바타를 막 앞에 와서 보시는데, 물론 뭐 앞에 오면 이게 좀 더 커지게 보이긴 해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학년이 높아서 그냥 수업이면 수동적이잖아요, 상당히. 근데 제가 1학년들 수업을 하면 중간에 이게 재밌는지 계속 아바타를 바꿔요. 바꾸다 보면 여러분들은 대체로 지금 다 사람 아바타잖아요. 근데 뭐 아바타 중에 외계인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코끼리 아바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에 앉아서 이걸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 제가 조금 움직여서 이걸 다시 보이도록 바꿔주는데, 장난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아바타가 좀 여러분 방해한다 싶으시면 위에 이제 그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 같은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길게 드릴 거예요. 이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쓸까요? 그냥 경우가 많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NoSQL은 특히나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도 태블릿뿐만 아니라 뭐 이런 비정량 방정형 데이터도 가능하고 분산 처리까지 가능하니까, 소위 분산 처리가 가능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형 데이터 비리의 결합이 안 돼요. 기능 자체가 지원은 안 되고, 이것은 SQL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었던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정합성 유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NoSQL에서는 약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잭션이 뭔지는 제가 한 다다음 주에 좀 더 하나의 챕터로 제가 잡아서 설명을 길게 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NoSQL을 쓰냐? 간단합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게 실시간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데이터를,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통계하듯이, 그러니까 통계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통계 조사하듯이, 예를 들면 일일이 다 전화해서 또는 일일이 다 설문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태블릿 데이터 형태로
그것도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그 응답을 컴퓨터로 분석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 요새는 데이터의 쌓이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때로는 요즘에 실시간 데이터, 여러분도 보세요. 유튜브 같은 것만 해도 실시간으로 계속 되잖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로그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인사이트가 결국 솔루션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AI를 만드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소위 제조 현장에서 뭐 불량품을 찾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옛날처럼 이걸 쌓아서 변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이 축적이 되고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솔루션과 인사이트는, 예, 이 기존의 전통적인 광경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는 어려워요. 그럼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많이 주로 쓰느냐? 이미 오픈 액세스처럼요, 데이터가 이미 예를 들면 국가조사 데이터처럼 이미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미 데이터를 클리닝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걸 처리를 해서 이미 표 형태로 구축을 해놓은 지자체나 요런 데이터는 가능해요. 예, 요런 데이터에서는 광경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뭐 실시간으로 무슨 뭐 증권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실시간으로 뭘 하는 그런 데이터들, 뭐 공항에서 이렇게 막 뭐 검색하는 그런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그렇게 광경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 결국은 여기 나와 있네요. 리치 웹. 그러니까 웹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는 고차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보기에 편리한 그런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 웹 플랫폼 간의 응용이나 서비스나 데이터를 연계해서 구동하는 이런 기술이 요새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스페이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로그 데이터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반응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예, 이 자체를 바로 해석하고 분석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짧게 말씀을 조금 소개만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후반부는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정리하자면, NoSQL이 왜 사용되는지, NoSQL의 장점이 뭔지, 또 단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왜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후반부에, 또는 이제 다 못하는 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NoSQL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방식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데이터의 방식에 따라서 NoSQL도 여러 종류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키밸류형 이런 게 있고요. 키밸류라는 거는 이게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가 합쳐졌냐면 키라는 단어하고 value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쓸게요. 그냥 이 판서 프로그램 에러가 자주 나서, 그러니까 키라는 용어하고 value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키밸류가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럼지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 요거를 조금 확장한 건데요. 키밸류형을 우리가, 요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좀 다이나믹, 동적이라는 측면이 조금 다른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딱 그 소개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자면, NoSQL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키밸류형과 우리가 컬럼 지향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